네,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집합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뭐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고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확률의 계산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빈도를 바탕으로 발생되는 어떤 확률들을 뭐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캐치를 해봤습니다. 뭐 과거 역사를 봤더니 이랬었습니다. 혹은 뭐 이제 그 이벤트의 구조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 이런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종류의 확률 계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집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만은 확률의 덧셈이다 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사건, 예컨대 A와 B라는 사건이 있다고 할 때, 합집합이잖아요. 합집합의 개념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A or B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이제 확률의 세계로 들어와서 두 가지 사건 A, B 중에 둘 다가 발생해도 되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되는 그런 확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확률의 개념에서 볼 때에는 A와 B가 동시에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계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3을 초과하거나 짝수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앞에서 이제 봤던 확률의 덧셈 법칙에 의해서 3을 초과하는 확률하고 그 다음에 짝수가 되는 확률을 일단은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초과하면서 짝수가 동시에 되는 이제 그러한 확률을 갖다가 제외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3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제 4, 5, 6이 나올 거니까 이제 결국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되는 경우니까 역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거기에서 3을 초과하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4와 6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6가지 경우수 중에서 2가지가 되는 거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외를 하고 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결국 6분의 4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 확률로서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3을 초과하거나 짝수가 되는 경우는 결국 2, 4, 5, 6,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왜냐면 짝수일 때 2, 4, 6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3, 초과하는 경우가 4, 5, 6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국 이제 개별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총 4건이 되죠. 그래서 이론적인 확률로 볼 때도 6분의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의 덧셈 법칙을 이제 또 이어서 저희가 보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두 사건이 상호 배타적인 그런 상황이다. mutually exclusive한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될 때에는 결국은 두 이벤트의 교집합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A 캡 B는 공집합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는 교집합의 확률이 0이라는 점에 입각해서 확률의 덧셈 법칙을 결국 생각해 보면 결국 A와 B라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각각의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두 경우를 다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컨대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3 미만이거나 4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를 이제 물어본다. 라고 하게 될 적에는 3 미만인 경우이면서 4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6분의 2 더한 6분의 4가 이 경우를 이제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도 이제 이론적 확률을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1과 2, 5와 6일 때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6분의 4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그 집합의 합집합과 교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에 입각해서 확률을 덧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률의 곱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합 확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joint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결국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확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독립 사건의 결합 확률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A 사건, B 사건, C, D, E, F 해서 G 사건까지 이제 사건들이 있다라고 할 적에 얘네들이 발생하는 거는 다른 사건의 발생 유무와 서로 무관한 독립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이제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별 확률을 다 곱해주면 됩니다. 즉, 그 서로 무관한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올 확률, 뭐 약간 이제 이런 식의 경우를 생각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뭐 6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1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독립사건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그 개별 사건들이 다른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서도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예로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제 그 야구 선수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첫 번째 타석에서 안타 못 쳐,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 못 쳐, 세 번째 안타 못 쳐, 네 번째 안타 못 쳐, 뭐 이렇게 쭉 간다고 할 적에 이것이 일어나는 그 통계 입장에서, 확률과 통계 입장에서 이제 이 타자의 성적을 바라볼 적에는 개별 타석에서 안타의 유무는 결과적으로는 다 이전이나 이후의 타석과는 영향이 없는 개별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는 개별 사건이 발생 확률이 결과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사건이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뭐 예컨대 동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체 그 사건들을 갖다가 쭉 놓고서 개별 확률들을 다 곱해가지고서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들이 독립사건의 결합 확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배우는 개념으로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앞서서 봤던 독립사건과는 좀 다르게 이제 서로 이제 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할 적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의 개념을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합의 개념을 배운다고 할 적에 일종의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지금 probability of A given B예요. 결국 이제 B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독립사건이다 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given B, 결국 B가 존재하는 것과 무관하게 probability A가 이제 결정되는 것이므로, B가 주어져 있다고 하여서 A의 probability에 영향을 받을 일이 없고 A와 B가 서로 이제 mutually exclusive한 상황일 거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어떠한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어진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컨대 오늘 지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둥지둥 뛰어가다가 뭐 발에 걸려 넘어졌다 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허둥지둥 하면서 서둘러다 보면 넘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과 서로 좀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상황을 분석할 적에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 사건 A와 사건 B가 있다고 할 적에 사건 B가 확실히 발생했다는 어떤 정보 하에서 이를 감안해서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에 확률을 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결국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생각할 적에는 어, 조금 그 머리에 잘 안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를 하나 달아뒀습니다만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이제 조건부 확률이 발생하는 어떤 구조를 따져보자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조건부 확률의 개념에서 본다고 할 적에 결국은 그 빨간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벤트가 결국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파란색 결국은 이제 기본 빨간색 위에서 이제 파란색 이벤트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빨간색 바를 통과한 녀석들이 결국은 빨간색 볼로서 떨어지게 될 건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파란색 이벤트까지 겹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보라색 볼로 돼서 이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제가 이어서 보여드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빨간색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한 20%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이벤트 B가 발생할 가능성이 한 20% 되는 상태에서 A와 B가 이제 겹쳐서 떨어진 보라색 영역이 이제 아래쪽에 보이죠. 이제 확률을 이제 조절을 해서 A나 B를 건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A가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B와의 교집합 영역 자체도 좀 더 넓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보라색 영역 자체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예컨대 이제 B가 발생할 이벤트가 좀 더 희소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컨대 이제 보라색 영역들도 이제 좀 좁아지겠죠. 반대로 이제 B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막 벌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든지 발생만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A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다 B에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서 이제 지금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제시가 될 때에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보여드린 영상을 한번 그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결합 확률을 이제 그러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결국 이제 A와 B의 교집합, 결국 이제 그 교집합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결합 확률을 갖다 이제 저희가 계산한다고 할 때에는 결국은 A가 발생할 확률에 given A의 B가 되는 확률, 결국은 이제 B에 대한 확률이 돼 A를 전제하여서 발생하는 확률을 갖다 둘을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조건부 확률로서 B가 발생하되 A가 전제돼야 되는 확률을 갖다가 이제 그걸 곱하는데 어차피 A가 발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확률 A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둘을 곱함으로써 이제 결국은 그 결합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관에도 부합을 하고요. 또 반대로 B가 일단 발생을 해놓고 given B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갖다 곱하는 것도 마지막 텀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죠.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합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조건부 확률과 결부지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주어지는 사건, 예컨대 given A가 됐건 given B가 됐건 그 개별로 이제 주어지는 전제되는 조건에 대한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는 것을 통해서 확률의 곱셈식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립사건의 그 결합 확률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독립하는 사건에서는 사실 given B, 뭐 given C, given D 뭐가 주어졌든지 간에 사실 독립일 때에는 사실 교집합이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B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given B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발생하는 그 A가 발생하는 확률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given A에서 B가 발생하는 확률 또한 일반적으로 그냥 B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확률과 이제 사실은 그대로 이제 같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독립 사건의 결합 확률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확률인 A와 B 확률을 각각 곱해줌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뭐 주사위와 동전을 둘 다 던져가지고서 각각 이벤트에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합 확률의 사건의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예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좀 실제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 이제 정부에서 쭉 그 지하철역 쪽을 가다 보면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맥도날드 매대점에 이제 방문한 학생이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미 이제 맥커피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학생이 빅맥도 주문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뭐 우리가 맥도날드 점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거에 이제 주문 데이터를 보면은 그리고 상식으로 봐도 얘가 이제 서로 좀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컨대 이제 빅맥을 들어온 매장한 고객이 빅맥을 시키는 확률이 20%. 그래서 여기서 이제 BM으로 이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 고객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콜슬로우를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음료를 먹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손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교집합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빅맥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도 시키고 맥커피도 시키고 하는 사람이 15%. 여기서 이제 맥커피가 이제 MC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그 맥커피를 시키는 확률이 25%. 결국 이제 내장하는 고객의 25%는 맥커피를 시키더라. 그러면 이제 둘 다 시키는 사람, 햄버거도 시키고 맥커피도 시키고 하는 사람은 15%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 그 이런 상황에서 기본 맥커피 결국 이제 이 사람이 맥커피를 시켰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빅맥을 시키는 그런 사람의 케이스가 어떻게 그 확률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률 나무를 통해서 결국 이제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이제 분리를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에서는 이 사람이 빅맥을 시킬 확률을 갖다 yes, no로 나눈다고 할 적에 빅맥을 시키는 사람이 20%, 그 다음에 빅맥을 시키지 않는 사람이 80%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태일 것인데 어쨌건 빅맥을 시키는 사람 yes에 속한 사람이 20%가 이제 첫 번째 노드에서 이제 갈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커피를 시키는 사람, 그래서 빅맥도 시키고 맥커피를 시키는 사람이 15%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노드에서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yes와 yes 두 번 탄 경우일 거니까 이제 15%가 배치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커피만 시키는 사람이 25%였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빅맥을 시키지 않고 맥커피를 시키는 사람은 둘이 합쳐서 25%였으니까 그러면 그 세 번째 칸이 되겠죠. 두 번째 그 분기점에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자리에는 10%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주어진 확률 정보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빅맥을 시키는 단위에서 20%,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시킨 경우에서 15%, 맥커피에서 25%였으니까 빅맥을 시키지 않고 맥커피를 시키는 사람은 10%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확률나무를 통해 가지고 분리해서 저희가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셈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빈칸들을 쭉 메워보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생각했었던 과정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메워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빅맥을 시키지 않고 NO 한 경우가 80%. 그럼 거기에서 다시 확률을 갖다 이제 나눠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 15%, 10%가 결국은 맥커피를 이제 시킬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머지 20%를 15% 아니고 나머지 3.5%가 될 거니까 첫 번째 초록색은 0.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맥 시키지 않는 사람이 80%였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맥커피로 빠진 사람이 10% 있었고요. 빨간색. 그 다음 나머지 70%는 시키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해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개별 두 번째 노드에서 yes, no로 갈리는 확률이 빅맥에서 yes였던 사람이 맥커피 yes로 빠진 경우가 75%, 그 다음 맥커피 필요 없어요 라고 빠진 경우가 25%였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두 번째의 yes, no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반면에 빅맥을 시키지 않았어요. 노로 빠진 경우가 80%다라고 하면 그러한 상태에서 빅맥은 시키지 않았지만 맥커피 시키는 사람들이 yes가 12.5%, 그 다음에 no 시키지 않고 맥커피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빠진 경우가 87.5%. 결국은 이제 직전에 발생했었던 빅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이제 필터로 걸러놓고서 맥커피에 걸리는 확률을 따져보게 되면 두 개가 독립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빅맥을 따라간 경우에 이제 맥커피의 그 주문 확률이 75%로 올라가 있는 반면에 빅맥을 시키지 않았던 80%의 경우를 따져보게 되면 맥커피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둘 사이에는 일종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그 확률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컨대 이제 이렇게 전체 풀 세트를 갖춰 놓고 나서 저희가 이제 빅맥을 예를 들어서 이제 시키는 상황을 이제 맥커피가 주어져 있었을 때의 일종의 그 조건부 확률을 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결국 given 맥커피 그 다음에 이제 뭐 빅맥 확률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할 적에는 이제 이러한 식의 확률나무를 이용해 가지고서 저희가 개별 확률을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뭐 이제 저희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갖다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앞서서 독립 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뭐 교집합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뭐 확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예로서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상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컨대 이제 주식회사 흡스는 입사 4년 차가 되게 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러한 그 회사의 경우에 학력에 따라 가지고서 만약에 이제 승진하는 어떤 그런 격차가 존재할까를 갖다가 내가 이제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임의로 선정된 4년차 직원 100명을 표본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given B에서 probability A를 계산을 해보면 given B와 상관없이 그냥 단일하게 A 확률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반대로 given A에서도 probability B를 계산해 보면 그냥 단순히 probability B일 때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와 B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은 A가 발생한 확률과 B가 발생한 확률을 곱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은 이게 두 사건이 독립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개념이 이제 marginal probability라고 합니다. 한계 확률 내지 주변 확률로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이제 경제학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널한 사고에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널하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봐 하는 그러한 의미의 한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margin,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적에 실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따져보는 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저희가 marginal analysis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marginal probability라고 할 적에는 결국 이제 실제 그 분석 대상 샘플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적에 결국 이제 실제 드러나는 아웃컴하고 그 다음에 실제 드러나는 아웃컴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적용했던 어떤 그 카테고라이즈 된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갖다가 놓고서 각각 이제 그 발생된 확률들을 따져보게 되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실제 다음 그 예를 통해 가지고서 알아보면 좀 더 그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결국 이제 다음 표를 보면 이게 이제 결국 옆에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주변 확률이구나라고 이제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독립인 두 사건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학력이 이제 A에서 구분이 되고 승진 여부가 이제 B에서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학력의 기준으로 볼 때 A1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졸인 4년차 직원들이 될 거고, A2인 경우는 대학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4년차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한 직원들이 결국 B1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승진을 요번에 못한 사람들이 B2가 되어서 오른쪽에 이제 확률을 보시게 되면은 승진을 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30명, 승진에 누락한 사람 70명, 그래가지고서 합쳐놓고 난 100명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대졸 사원이 한 60명,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한 40명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쳐도 100명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구성된 이제 그 결과표, 통계 분할표에서 결국 이제 given B에서 probability A를 구하는 상황하고 단순히 그냥 probability A가 있는 상황하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한 사람 중에, 승진한 사람이 30명이잖아요. 30명 중에서 대졸인 경우를 따져보니까 18명이 있었어요. 그럼 60%죠. 그리고 이제 전체 학력 기준으로 볼 때는 100명 중에 60명이 대졸이었으니까 60%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기준에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조건부 확률하고, 사실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반대 경우도 성립하나 한번 볼까요? 대졸이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승진을 했는지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대졸이 전체 60명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승진한 사람은 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0명 중에 18명이 되어서 30%. 그럼 승진자가 되는 확률은 몇 퍼센트 되지? 따져보면 결국은 100명 중에서 30명, 30%. 결국은 given B, given A 뭐 두 경우에 조건부 확률을 걸어놓고 봐도 그냥 단일 이벤트의 발생 확률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회사에서는 학력과 승진 여부는 의외로 상관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결국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승진도 하고 대졸인 경우가 결국 전체 100명의 그 4년차 사원들 중에서 18명이 있었는데, 그거는 30 곱하기 60% 했었을 때 18%하고 동일한 어떤 건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승진 여부나, 대졸이나 대학원졸이나 두 개가 차이가 없는 직장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현실에선 이대로 이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제 이 가상의 사례를 놓고 분석할 적에는 독립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의 패턴으로서 나타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서로 좀 영향이 있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표는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이 구조는 다 똑같은 상태에서 빨간색 부분의 색깔이 이제 앞서서와는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종속 사건이 되는지 어떤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두 개가 이제 given B에서 probability A가 있고 단순 probability A가 있을 텐데 두 개가 이제 성립하는지 한번 보죠. 승진자가 30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대졸인 사람이 12명이 있었으니 40%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대졸자를 따져보게 되면 100명 중에서 60명이 대졸이었었죠. 결국 그 조건부 확률하고 두 개를 이제 놓고 봤었을 때에 대졸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단순히 60%였는데 그 중에서 승진자 중에 대졸은 4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학력하고 승진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반대 케이스로 이제 given A에서 B의 발생 확률을 보게 되면 예컨대 대졸 대상으로 해서 승진 여부를 따져봤더니 60명의 대졸자 중에서 12명이 승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확률이라면 20%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단순히 승진하는 승진 확률은 30%였어요. 결국은 이 구조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대졸자들의 승진율이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보다 좀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면 승진을 했으면서 대졸인 사람을 갖다가 따져보면 100명 중에서 12명에 불과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2%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개별 확률인 승진 확률 30%와 대졸 확률 60%를 곱해놨을 때 18%보다는 좀 적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독립된 사건은 아닌 모양이구나. 서로 좀 약간 연결성이 있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통계에서 볼 때 이제 종속 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류의 이제 이벤트를 분석을 할 적에는 결국 이제 교집합 계산할 때는 결국은 승진도 하고 대졸인 사람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단순 대졸자 확률을 구해놓고 그럼 전체 100명 중에 60명 대졸이니까 그럼 이제 그걸 구해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졸자 중에 승진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60명 대졸자 중에 12명 승진했으니까 12%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결국 이제 옆에 있는 이 테이블 사이드에 있는 그 표를 통해 가지고서 확률을 갖다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그 서로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 가지 뭐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예를 들어서 4학년 김포에 살고 있는 이제 김대박군이 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그 통학거리가 길어요. 김포에서 이제 이문동까지 넘어오려면 시간이 하세월이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아유, 이제 좀 찌뿌둥한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짬밥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오랜 학교 경험상, 이 정도 뭐 계절에, 뭐 예컨대 뭐 10월에 어느 날이다라고 치면,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강수 확률은 뭐 한 40%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사람이 체감적으로 알아요. 우산까지 들고 학교까지 가려니까 이게 손에 뭐 하나 들면 무지하게 귀찮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친구 이제 최고 수양을 학교에 조금 더 가까이 살아서 얘는 이제 구리에 살아요. 근데 이제 본인 그 사진을 이제 SNS에 올렸어요. 뭐 비 오는 날 어떤 나의 센치함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비 오는 풍경이 이제 자기 인스타 같은 데 떴다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학교와 이제 경기도 구리시까지 거리는 한 5km 정도 됩니다. 한 6km 채 안 되는 거리인데, 그리고 이제 태그된 위치로 봐도, 이 친구 집 근처에서 얘가 사진을 찍었다라고 한 걸 알 수 있는데, 사진을 보면 얘가 한옥에 사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김대박 군은 이제 김포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거 구리 사는 애가 비 온다고 사진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내가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학교에 맞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류의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조건부 확률에서 따져보는 이제 그런 세계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요까지만 저희가 살펴본 다음에 조금 이제 쉬고 와서 첫 번째 세션이 좀 길었으니까 세 번째 세션에서 이제 이어서 한번 저희가 상황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이벤트가
겹쳐지는 경우, 둘 다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할 적에 결국은 그것을 이제 충족시키는 것이 종립 사건이냐 종속 사건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개념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실제 이제 표를 통해서도 이제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세 번째 세션을 통해서 이번 4주차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을 좀 학습을 하고 이제 랩업 세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쉬는 시간 갖고 돌아와서 세 번째 세션으로 진행을 해볼게요.